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이 벌써 11월 10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생각한 것보다 빨리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뭔가 하는 일보다 마음이 이렇게 바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 갔다 오면서 이제 그냥 카톡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서 이제 돌아가지고 저도 알게 됐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제 개인 문제, 가족 문제, 부부간의 문제가 그냥 똑같은 내용이 여러 사람한테도 전달됐는데, 저는 제 기본적인 제 성격상 남의 어떤 사생활 문제, 가족 문제든 개인 간의 어떤 그런 문제든 이런 문제에서 이게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왈가왈부하는 거는 저는 정말 절대 싫어합니다. 누가 제 사생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도 싫지만은 남의 사생활 문제를 제 입으로 얘기하는 건 정말 더 여기까지 이제 그런 거는 참 삼가해 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미 이제 민주당의 이제 대통령 후보로 이제 일단은 확정이 됐고, 모든 참 일거일동 행동 거지가 국민들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나갔을 거로 봅니다. 저는 지금 문제를 삼는 거는 그분 개인 문제는 개인 문제라 치고, 우리가 공영방송을 통해서 모든 지금 대통령 후보들의 일거일동이 매일 시시각각 보도하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 안 하고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정확하게 사실을 보도해야 될 걸 언론 쪽에서 어떤 그런 감춘다든지 보도를 안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떤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을 제가 이제 소위 우리 국영방송을 포함한 유튜브 방송까지 정말 보도를 하려면은 정확하게 보도를 해주시고, 보도하는 게 정말 그만한 보도할 가치가 없다 하면은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이 국민들 자꾸 가지고 노는 식으로 말해 엉터리 보도하고는 이런 좀 삼가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마 어제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무의동에 있는 이제 4.19 묘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또 이제 정체불명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길을 막아서고 이제 참배를 못하게 이제 방해하고 그랬던 일이 이제 보도난 걸 보고 저도 알게 됐는데, 이거 정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 간단하게 축구 시합을 한다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이제 룰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은 다 주어진 이제 룰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통령 후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4.19 우리 희생자 묘역을 참배하는 거는 예의상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4.19 묘지가 어떤 좌파들만을 위한 그의 무슨 거기가 묘지입니까? 그리고 거기 4.19 당시에 저도 이제 학교 당시 이제 재학생이었었지만은 4.19 희생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북한이나 어떤 좌파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총 맞고 희생된 겁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다가 어쨌든 총 맞고서 억울하게 희생됐는데, 어째서 공당의 후보가 거기를 갖다가 참배하는데 참배 못하게 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권리로 그런 짓을 합니까? 도대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 자꾸 그렇게 나오면은 이쪽에서 그러면은 똑같이 자꾸 해서 그런 문제가 자꾸 큰 문제로 발전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겸해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마음속에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런 물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사과하는 뜻으로 광주를 가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고 그랬는데, 광주로 오지 말아라. 시장이든 무슨 거기 무슨 5.18 단축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왜 광주 시민들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방문을 하는 것이 뭐가 그게 나쁜 일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오지 말아라 해가지고 자꾸 어떤 더 그런 국민들 간에 이제 벽을 쌓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문제를 발전시켜가지고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뭡니까? 정말들 반성들 하세요. 정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 통해 모든 국민들이 어떤 알 걸 알고 이렇게 저기 한데 말이에요. 그런 자꾸 짓더라 그러면은
나중에 결국 국민들한테 외면받게 되고 그것이 이제 모든 게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조심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제 11월 5일 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런 공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당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며칠도 안 되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말이에요. 전광훈 목사님하고 김경재 전 총연맹 이제 총재였던 김경재 최근에 제가 알아보니까 국민의혁명당 대통령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됐다 그랬는데 가보간에 어떤 유튜브 어떤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말이에요. 두 분이 이제 일문일답하는 식으로 김경재에 대해서 이제 전광훈 목사께서 이제 어디서 출생했냐, 학교는 어딜 다녔냐, 미국엔 언제 가서 어떻게 했느냐 쭉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훌륭한 대통령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나가서 반드시 성공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뒤에는 1,000,000명의 이제 기독교 신자가 있고 또 군에 가서 이제 어떤 그런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재향구인 몇만이니까 국민의힘이 아니래도 자기들만 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김경재 본인도 자기가 나가서 이제 당당하게 이제 12월 달까지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윤석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 흠이 있으니까 우선은 총리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대충 들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내년에 대통령 선거는 저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 우리 박찬종 대표 또 뜻 있는 많은 우리 국민들 중에서 정말 그런 국가를 염려하는 분들이 말이야. 이거는 좌파하고의 전쟁이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억압하고 해가지고 정말 잘못하면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만일에 어떤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언제 이 우리나라가 공산화될지 모르니까 모든 국민들이 단합해가지고 좌파로부터 어떤 우리 잃어버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통을 찾아오자. 이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인데 가장 옆에서 같이 서로 응원하고 협력해야 될 말이에요. 전광훈 목사나 그동안에 광화문에서 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정말 대하고 그런 분이 리더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고 모든 국민이 어떤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기독교 신자가 제일 많고 또 거기서 1,000,000명이 됐던 2,000,000명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그럼 기독교만의 나라입니까? 기독교가 많은 사람 정치도 하고 모든 걸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중세 시대에 소위 로마 교황청에서 모든 정말 정치 권력이 앞서서 로마 교황의 모든 세계를 주물르던 때도 있었죠. 몇백 년을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걸 알고 억압받은 것에 대한 저기 때문에 소위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그런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말이에요. 청교도. 미국에서 기독교가 주종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역대 대통령들이 종교를 앞세워가지고 이 정치한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기독교 신화에 따라가지고 모든 일할 때 어떤 기독교를 앞세워서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정광훈 목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과한 말씀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얼마든지 자기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앙인, 기독교인 예를 들어서 광화문 집회 참석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가 그게 호루라기 부는 대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착각이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게 처신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 개인의 생각이라는 것보다도 상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평소에 아주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이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은 이제 저희 애국운동 본부
우리가 창립할 때 이제 정말 5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명예 고문으로 이제 모시려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예고 방송을 했더니 여러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정화 목사를 갖다가 거기 고문을 넣으려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지금 그 후보 단일화 때문에 해가지고 겨우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윤석열 후보를 갖다 후보를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국민혁명당에서 이번에 대선에서 승리해가지고 정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막 지금 여러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제 우리 애국운동하는데, 시민운동하는데 하느냐, 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통화한 적도, 그래가지고 좀 진위를 이제 확실히 알아가지고 해야 될 일이고, 목사님께서 자기 목숨을 걸겠다, 문재인이가 정말 못하도록 목숨을 걸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그 신념을 갖다가 관철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경재를 갖다가 대통령 후보로 띄우는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경재라는 사람을 아주 젊어서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김경재 이번에 후보에 공군장교 제가 2년 김경재 선배이기 때문에 제 밑에서 이제 한 2개월간 교육도 받은 점이 있고, 그 사람이 똑똑한 거라든지 소위 말 잘하는 달변, 또 아주 학구적이고 지식도 많고, 또 그 뒤에 이제 어떤 미국 가가지고 활동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적인 관계고, 지금 우리가 내년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말 모든 국민의 관심을 이제 총 집결해야 될 마당에서 이게 아무 하찮은 사람이 나오면 그거 그냥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김경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말 반대 노선에 서가지고 자꾸 이제 우리가 소위 야당 대표라고 하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가는 길을 자꾸 이제 견제한다든지 맞서 그러면은, 그거는 김경재 본인도 대통령 자리에 못 가는 거는 못 가는 거고, 결국은 윤석열도 못 가 그러면은 결국 또 이제 지금 이 보기 싫은 민주당 정권한테 정권 연장해주는 그런 결과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에서 큰 반역을 하는 겁니다. 반역. 그리고 역사에도 이건 남을 만한 그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빠른 시일 안에 두 분이 잘 상의하셔가지고,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이제 무슨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어떤 대통령 자리를 넘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거는 중요한 일입니다. 좀 목사님께서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치인 명단에서 조원진 같은 사람을 뺐느냐, 조원진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 대표를 좀 고문으로 이렇게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와서, 저도 흔쾌히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를 이제 정치인 고문 명단에 추가하고요. 그리고 바둑으로 이름난 사람도 많고 이제 넣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은 조은현 우리 고수 외에 조금 나이도 조금 이제 어린 이세돌 고수를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세돌 고문을 이제 추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인 중에는 고려대학 신문방송학과 이제 교수 오래 하셨던 그런 윤용 교수님, 그리고 조갑재 TV의 대표이시고 오랫동안 이제 TV 조선의 이제 편집장도 하셨고 아주 우리 국민들이 전체가 다 잘 아는 조갑재 대표님, 그리고 우리가 고성국 TV를 운영하시는 이제 고성국 박사, 그 다음에 성창경 TV를 지금 직접 운영하시는 이제 성창경 대표님, 그리고 뉴스타운 TV 방송을 운영하시는 윤상윤 대표님, 이 방송인 쪽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영화 배우 중에는 이제 많은 국민들의 이제 그런 사랑을 받고 있고 받아온 그런 배우 이정재,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인 중에 시사월간지 발행인
박경숙 대표님. 이렇게 이제 그 고문 예정자에 이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가수들은 이제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모든 분들을 이제 고문에 넣는 거는 그 물리적으로 이제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대체적으로 이제 그 추천하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저희가 명단에 추가하는 분 중에는,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우리 중량급 가수 중에 그 나훈아 가수가 빠졌다고. 왜 나훈아가 빠졌느냐? 그래서 이제 나훈아 가수님, 그 다음에 이제 조용필 가수, 구창모, 그다음에 서른도, 윤항기, 김연자, 주현미, 태진아, 그리고 이제 또 그 뭐 오랫동안 그 나훈아와 이제 그런 라이벌이라고 하실 정도로 이제 그런 가요계에서 이제 아주 참 상당히 이제 중량급 중진, 그 남진,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추천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일단은 그 우리 고문 예정자 명단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좀 국민들 여론을 들어봐 가지고 이제 그 명단 확정해 가지고 이제 그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고문으로 이제 추대하려고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본인들한테 그 동의도 받기 전에 이제 이런 예고 방송에 올리는 거는 그 저희가 뭐 어떤 정보기관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의 모든 그런 일거일동을 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명예 고문 이제 몇 명 했더니 당장 거기에서도 이제 어떤 분에 대해서는 그 4.15 부정선거를 갖다가 그 분명하게 반대 의사 표시를 안 하고 어물어물하는데 그런 사람이 뭐 때문에 고문에 들어왔냐, 이런 그 반론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좀 조사하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이제 한 2, 3일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은 뭐 하찮은 우리가 유튜브 방송이지만은 일단은 사진하고 내보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뚜렷한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직 정식으로 이제 뭐 고문 위촉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다시 이제 조정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그런 제 오랜 이제 그런 옛날 공무원 이제 그 동료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전윤철 이제 전 감사원장을 이제 그 국정자문위원회 이제 위원장으로 이렇게 해서 방송에 올렸더니 본인이 이제 그 항의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그 전윤철 감사원장을 잘 알고 저도 아는 사람인데, 아니 그래도 공무원 서열로 봐가지고 감사원장 2번 역임하고 또 그리고 계계산처 장관도 한 중량급 저기를 갖다가 이런 국정자문위원장 단순히 그거보다는 좀 명예고문, 제일 우리 이제 좀 어른들 모시는 이제 그런 명예고문에 이렇게 겸직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뭐 국정자문위원장 하면 그게 뭐 이렇게 하부기관처럼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저도 흔쾌히 이건 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윤철 본인이 뭐 이의가 없다면은 국정자문위원장 겸 그러니까 우리 명예고문으로 한 분을 더 이제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본인하고는 뭐 아직 전화 통화를 못 했는데 본인이 뭐 거부할 의사는 없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들으신다면은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리해가지고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은 제발 앞으로 이제 적어도 3월 9일 날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어떤 윤석열 후보하고 또 이제 민주당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하고 또 뭐 설사 어떤 뭐 중간에 어떤 무슨 요구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후보가 바뀌든 그거는 뭐 당 안에서 결정할 문제고, 제발 국민들 모두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를 좀 해줘 주시고, 그리고 쓸데없이 그 본인들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좀 그런 예의에 벗어나는지. 아이, 그 후보가, 예를 들어 공당 후보가 간데 뭐 오지 말아라, 또는 뭐, 아이, 4.19 국민, 거기 그 희생자 묘지가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는 그런 됩니까? 왜 그 방해하고 그런 짓들을 합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이게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적이기 때문에 정말 제발 우리 국민들께서도 말이에요.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거 외국에서 알더라도 말이에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꾸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은 혹시라도 누가 여기 지금 다 모든 게 개방화되어 있는 시대에 여기라도 외신 기자들이 지금 그런 걸 모를 일이 있습니까? 그게 자꾸 보도 나오면 말이야. 아우, 이 한국 대한민국의 나라가 하여튼 이게 지금 세계 10위권이 아니라 이게 아주 하질 국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발 좀 우리 국민들도 좀 품위 어긋나는 그런 짓지 않도록 정말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